이렇게 이제 각 부분의 시간들을 다 분석해 봤는데요. 그럼 분명히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오후 3시 1분에 화면을 보여주면서 방전되기 전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왜 해당 차량을 탁송치러 보낸 다음에 시계를 봐도 아직 3시가 안 된 거죠? 2시 20분, 2시 2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혹 누군가는 이 화면에 대해서 야, 이거는 말 그대로 방전되기 전 배터리 용량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14%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중에 따로 찍은 거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야생마님이 이 탁송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고 영상을 좀 찍기 위해서 저 테슬라 차량이 방전되지도 않았는데 방전된 것처럼 좀 상황을 꾸며서 저렇게 탁송업체 사장님을 모시고 탁송 차량의 장점 어필과 서비스 소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씨, 야, 잘못했다 진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가는 것만 찍고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차량을 내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차를 뭐 다시 내리는 사이에 야생마님은 이렇게 도로가에 서서 본인이 겪었다고 하는 그런 테슬라 관련된 썰들을 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썰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정상적으로 그 테슬라 시동을 다시 켜고 주행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한 이게 맞나요, 야생마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시간 같은 것도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 외에도 제가 또 찾아보니까 테슬라 이 차량이 완충을 하면은 약 한 400km에서 500km 사이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대충 비율로 계산해도 뭐 한 25%나 20% 남았을 때는 그래도 한 100km에서 한 80km 정도는 주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타셨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시면은 야생마님이 저 차 리뷰를 하는, 그러니까 주행 테스트를 하는 곳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이라는 곳인데요. 보시면 여기랑 여기 1편 영상의 17분 39초를 보면 이런 곳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306동, 그리고 신호등 있고 펜스 있고, 맞죠? 그럼 여기도 306동 신호등 있고 펜스 있고, 맞죠?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건 이 영상에서 야, 잘못했다 진짜. 이 장소는 방금 보여드린 여기서 쭉 앞으로 가면 됩니다.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이 길의 끝에는 이렇게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장소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야생마님은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국제대로, 여기서 이렇게 차 주행 테스트를 하고 이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처음에 차 외관과 실내 리뷰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근처에서 얼마나 타야지, 몇십 킬로를 타야지 배터리가 방전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아니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해서 배터리가 방전된 게 아니고, 뭐 겨울에 추울 때 폰이 배터리가 10% 이상 남아있는데도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제 주작감별이 틀린 거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야생마님이 주작을 한 거라면 그 의견은, 그 주장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야생마님의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테슬라 차량의 고장 사례가 좀 비일비재하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면, 이번에 송대익님이 그 피자나라 치킨 공주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조작을 한 것처럼 이 야생마님도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좀 허위성 정보를 주작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되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주작이 아니라면 저는 야생마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야 되겠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야생마님의 그 다음 대응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하는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더 주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간 증거와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저 탁송 서비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되면 진짜 이렇게 레카 불러서, 아니면은 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 충전하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걸 누가 하냐고. 차라리 레카를 불러서 가는 게 빠르지. 이 부분도 조금 논리가 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장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여기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장소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 한 2.4km 혹은 뭐 2.7km 이 정도의 거리인데 굳이 탁송 차량을 불러가지고 실어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해서 그냥 저 정도 거리 한 3km 정도만 갈 거리만 충전을 하고 운행을 해서 가면 되는데 뭐 1시간 동안 완충할 필요도 없고 그냥 3km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데 굳이 탁송 차량을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차량이 테슬라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야생마님이 1편에서 말씀하셨는데 테슬라는 다른 차 브랜드랑은 좀 이렇게 그 전선에 들어가는 군용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호환이 될 수 있는 그 단자도 추가로 또 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무 데서나 또 이렇게 충전을 또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에서 제공하는 그 충전 단자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런 데 가서 충전을 하시면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탁송을 불렀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탁송을 불렀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냐고. 차라리 레카를 불러서 가는 게 빠르지. 근데 이런 잘못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집에 충전기가 있고 회사에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만 이 차를 쓰시기를 무조건 추천해드립니다. 야생마님의 이 발언도 본인의 연출된 경험을 내세우면서 저런 식으로 말하면 그 테슬라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선택을 저지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야상마님이 말하는 그 본인이 일주일 동안 이 테슬라 차량을 타면서 겪었다고 하는 그 썰들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의심해 갑니다.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썰. 이게 제가 애기들을 이제 태우고서는 강화도로 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강화도로 갔는데 제가 방광이 뻔삥이 이빠여가지고 그 소변을 놓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다가 이제 차를 시동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통 사람들이 들고 가잖아요. 저도 모르고 핸드폰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자동으로 차를 보호하는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안에 이제 애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줌을 싸고 이제 딱 나왔는데 삐용삐용 소리가 진짜 무자비할 정도로 진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거의 뭐 그러기 상태로 렉이 걸려서 살려달라고 안에서 진짜 창문을 막 치고 있는 거야. 진짜 리얼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차문 이렇게 하고 막 애기들 막 개 발광 떨고 막 렉 걸려가지고 막 알아보니까는 이게 자동차가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는 핸드폰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차는 자동적으로 문이 잠기면서 자동 보호 시스템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누르거나 뭔가 버튼을 누르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에서 갑자기 경적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은 거의 뭐 깜짝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뒤쪽에 누가 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핸드폰을 놓거나 키를 놓고 가셔야지만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날 수가 있고 당황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썰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에 테슬라 당혹이라고 치면은 이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 모플랜츠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분께서 본인이 직접 겪은 썰들을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2020년 4월 11일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도 똑같은 썰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 슈퍼차저에 갔다가 아내랑 애기들이랑 이렇게, 근데 좀 밤 늦어서 애기들은 약간 좀 자고 있었고 둘째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둘째만 데리고 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위에 올라갔는데 앱으로 무슨 보안 브리치 됐다고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제 완전히 놀래 있고 애기들 다 깨 있고 막 이게 엄청 울렸다. 애기들 타고 있는데 창문인가 뭐 열려고 뭐 했다가 이게 엄청 울렸다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교회에서 또 어디 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야생마님이 말한 스토리와 좀 비슷한 감이 있죠. 근데 이게 하나만 그렇냐? 아닙니다. 아까 그 벌레들이 차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었잖아요. 근데 자동차차를 이제 가가지고 자동차차 기계 앞에까지 갔어요. 뒤쪽에 자동차가 한 4대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이걸 엔단을 놔야 돼요. 이 자동세차에 관한 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서도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휴게소에 있는 세차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인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 데 있는 것들은. 그래서 되게 오래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보니까 뉴트럴을 해놔야 이게 자동으로 차를 굴려줘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앞까지 갔는데 뉴트럴 하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걸 뭔가 이렇게 길게 밑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보시면은 완전히 상황이나 이런 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차량이라는 차량 자체가 내연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골목길을 가는데 두 명 커플이 흉측하게 손을 잡고 이제 길 앞으로 걸어가요. 이렇게 전기차가 소리가 안 나서 앞에 사람들이 차가 오는지 모르고 안 비켜준 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전기차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 차가 오는지를 몰라요. 이 내용도 저 모플랜츠 님이 말한 것과 야생마 님이 말한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뭐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야생마 님은 어찌됐건 이렇게 4가지 지금 실제로 겪은 일도 있고 제가 겪었었던 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저 말도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해당 부분을 지금 당장은 못 찾고 있는데, 야생마님의 이 테슬라 리뷰 영상을 보면은 본인이 일주일 동안 차를 이제 협찬받아서 뭐 테스트 주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차량을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타보고 있어요. 썰이 정말 많습니다. 그 썰은 제가 다음 편에 풀어보겠지만 진짜 재밌는 썰들이 많아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도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유튜버 분이 지난 6월 말에 출고된 테슬라 모델 3 차량을 야생마님이 빌려서 하루 리뷰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탔다고 하는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 분은 제가 볼 때 이 주작 영상과는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없는 분 같아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뭐 송대익님과 서도균님이 서로 짜고 친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서 해당 유튜버 분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했던 말들이나 그런 정황들이 사실과 맞다면 야생마 형님, 아니 야생마 누님, 아니다, 사람들이 저한테도 누님이라고 하니까 야생마 언니 깔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우리 사과 깔끔하게 이제 누님처럼 언니처럼 좀 쿨하게 남자처럼 하는 모습을 제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사과의 의미로 라면 먹방도 좋고, 본인이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 곤봉부대 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사과 방식으로 좀 멋있게 사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뭐 유료 광고를 표시 안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원님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 어떤 브랜드에 좀 타격을 준 송대익님과 관련된 그런 논란도 있었으니까, 지금 야생마님은 지금 잘못 걸면은 그런 두 개 다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 같아서 좀 뭐랄까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가 뭐 팬으로서 이런 주작감별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팬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제 주작감별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이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